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주를 뺏고 관장 사건 후에 상황을 정비하느냐는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인 오나라의 세력을 정비하는 대목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한상희 원장님이 대구에서 가덕 대상을 첫째로 문단부터 잘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다고. 132페이지 제 첫째 줄 보면은 유비가 등 이후에 그 유비가 왕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 이 중비 동사동 오나라를 쳐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왜나 그러면 오나라 여놈 새끼들이 내 동생 관우를 죽였으니까 관우에 대한 보복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관한 문단이 32페이지 6에서부터 8째 줄까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단이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관우가 죽은 후에 장비가 또한 꼬라지를 내갖고 그 격앙된 분위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 따라서 유비도 그것을 억제해야 할 유비가 모두 끌려갑니다. 정식을 하자고? 안정시켜서 정신 차려야 해야겠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유비한테 내가 반고국에 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항상 유비가 어려울 때마다 유비를 도왔던 저기 말하면 좋은 조자룡입니다. 그게 130페이지 첫째 줄 나옵니다. 조자룡이가 정신 차리십시오. 형제간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고 나라 일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일이 더 중요하지 형제간의 정의가 중요한 것 같고 간곡에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라 내 동생 죽였는데 볼 수 없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넷째 줄에 보면 제갈량이가 나와서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국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알았어. 좀 전쟁을 좀 쉬자. 그래서 잠시 동호를 공격하는 전쟁 준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만 되면 그 꼬라지 고향을 무식쟁이 그 깡패 건달같은 조절하는 거예요. 장비가 와갖고 성질을 내면 이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는 다음 날 장비가 와가지고 지금 형한테 문가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형님은 천자대가 좋겠어. 나는 자그령 복소랑 갈라요. 나라도 갈라요. 하고 어쩔 때 아니야 나도 같이 와. 그 동생이 와서 꼬라지 내면 별 수 없이 형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따라가게 됐다는 것을 다루는 분이 제 2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13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그리고 나서는 야 형님도 따라간다고 이제 전쟁해보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가서 술 양치 먹고 뜯어 펴는 그것이 파건지가 되어가고 일을 일으키게 된 계경이 바로 장비가 자제력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 설명을 33페이지 9에서부터 5째 문제가 장비가 해도 양중에 돌아가고 밑에 놈들 모아놓고 3일 내에 전쟁 준비해라. 우리 형님도 간다 했을 때 3일 내에 뭐냐 3일 안에 전부 다 하얀 옷 상복 입고 군복 무게다가 하얀 상복 입고 그리고 깃발도 전부 하얀 깃발 들고 그래갖고 상복 입고 전쟁으로 가자 하는 계획을 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준비를 맡아갖고 있는 범광장답이라고 하는 나우스가 여기가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만 연기 좀 합시다. 며칠 연기 좀 해주시다. 한 대여섯 시간 연기하자는 얘기를 했더니 연기하자겠다고 저보다 직사를 뜯어펴보고 내일까지 해시켜. 내일까지 하면 죽이러 할게. 그러고 해놓고는 아침에 술 양심 먹고 또 밑에 놈도 말하는 놈 잡아다가 회초로 뜯어패. 두 놈 죽었어. 그러고 되니까 그날 저녁에 안 되었다.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가서 범광하고 장단하고 둘이가 칼 풀고 가갖고 저좀 장비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133페이지에 나오는 제3분단입니다. 여기서 4줄, 5줄에 나오는 장비가 잊혀지게 된 결정적인 두 번째 전환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일 났다. 아, 세상에 장비를 죽였다. 가드를 건강장단에 장비 죽여놓고 설가시니까 장비 모가지 비어갖고 오나라에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나라에서도 깜깜이 여기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인데 어쩔 것이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또 유비는 유비대로 완전히 속이 다 뒤집어갖고 한바탕 벌리려고 했다. 그래서 한바탕 벌리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13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데요. 유비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쳐갖고 호라이가 있는 그것을 제4문단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쳐들어가자. 그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갖고 뭐라 하고 있어 싸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134페이지에 우기서부터 5줄에 나오는 총나라 군대가 화륙지세로 난리를 키워갖고 오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목에 관한 부분이 문단으로 하자면 짝대기 내치는 자요 V자로 하나는 5번을 써야 한다. 그 중에서부터 134페이지 문단 5번 문단이 5째 줄부터다.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서 지금 총나라에서 촉군이 다시 말하면 유비가 앞장서갖고 쳐들어가고 있는 군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 하는 문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냐 하는 문제를 각각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어쩔 것이냐, 그렇게 촉군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것이냐 대비한 것이 제 135페이지 제6개줄에 있는 그 육손이를 등장시키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감택이라고 하는 장수가 승무가 선권이한테 쳐들어가서 깨져지게 보이죠. 그렇지만 육손이는 머릿속에서 다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손이를 갖다가 아까 말하자면 꼭 저쪽에 여몽 대신에 육손이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알았다. 그래갖고 육손이가 와서 군대들 막을 준비를 해라 하고 지휘를 하니까 육손이보단 경력이 빨라진 사람들, 그러니까 135페이지 54쪽 나오는데 한당이나 주태라라고는 그 전에 있어서 선배 장수를 저 새끼가 깨져놓은 새끼가 지가 사는 거 아니요? 내가 있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육손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 육손이가 어쩔 수 없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선권이한테 얘기해갖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하요? 말 안 들으면 네가 처리해라. 그래갖고 선권이가 자기가 몸소 차고 있던 칼 지휘도를 육손이한테 줍니다. 그 육손이가 지휘검을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하니까 말이 먼저 끌려다니는 그런 체제에서 다시 말하면 이 촉군의 공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육손이를 채용해서 방어하는 과정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제5문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135페이지 여기서부터 8개 줄에서 끝납니다. 8개 줄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화죽지세로 몰고 가는 것이 전쟁 이유 같으니까 좋아서 한번 이거 벌리자 그래갖고 쳐들어가고 있는 유비가 정신 잃고 육손이 있는 쪽을 쳐들어가갖고 전쟁을 겪고 있는 대목을 설명한 것이 135페이지 밑에서부터 10개 줄에 있는 대로 유비가 득지 육전통병 육손이가 깨져야 한 놈이 군대 통한다고 너는 잘 꺼졌다 해갖고 처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제6문단입니다. 6문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요 대목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서조가 득지 육손통병하고 육손이가 군대 통솔한다 생각하고 그 깨져야 어린 놈이 그 완전히 무시하고 서조가 유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인제는 선권이
깨보자 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제6문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유비의 실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문단 첫째 줄 끝에 보면 육손이 지시 긴수 지켜라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유비가 그쪽에서 쫓고 있는 유비 옆에다가 하나 뒤에다가 그가 실책 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다 뭐 하나 적어놓으면 그 유비 실책만 보면 여기서부터 유비가 왜 깨지겠는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 초간이 망하게 되는 것인지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여기서 설명 장면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갖고 유비가 이제 지 멋대로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참모들이 안 됩니다. 마량이라고 하는 참모가 그 안 됩니다. 바로 승상한테 보고 있다. 그래서 승상한테다가 부대 배치를 듣고 온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제6문단입니다. 6문단하고 7문단하고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문단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6문단은 유비가 지가 전쟁에 도취해갖고 얼마나 알도 못는 전략도 모르면서 지가 군대를 통솔한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초간이 망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 짧지만은 유비가 지가 도취해갖고 육선이를 깔보고 그 쳐들어가는데 뭐 이것이 결국은 그 멋대로 군대 배치고 그것이 초기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려고 제6문단을 저는 유비의 실책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5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육선이를 지금 선배들은 깔아 뭉개고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선배들 또 겪어보니까 육선이가 차곡차곡 해나가다. 그래서 여기서 육선이가 전체의 유비가 치우고 있는 전략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치운 것이 여기 말하자면 135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 나온 대로 한당 주태 등이 유비가 산입에다가 군대 비춰놓고 보고 그래 뭐 나오는 거기다가 제7문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7문단에서 보자면 유비는 유비대로 하는 것은 벌써 그 육선이를 무시한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육선이 선배인 오나라 장군들은 분석해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자면 136페이지 여기서부터서 7개 줄에 보자면 유비가 작전에 쳐들어가고 배를 몰고 양장은 밑에까지 너무 멀리 쳐들어갑니다. 전쟁도 제대로 큰 전쟁을 안 해봤던 유비가 기껏 한근정이나 쳐들어갔던 전쟁이던 유비가 시가 지금 양장은 대전에서 지금 원활하고 한바탕 붙으라고 배를 끌고 쳐들어가 수군을 총동원하고 쳐들어가. 여기서 문제는 유비가 수군한테 명령을 하기를 술유비하 양장 물줄이 따라서 저 남쪽까지 물 흘러간 데 타고 쭉 쳐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 요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짧지만은 유비가 거기서부터 얘기해갖고 그 밑에 조비가 나오기 전까지 있는 7개 줄이 결국은 제8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8문단 바로 뭐냐 대표적인 예로 유비가 작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갖고 망하게 된 원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8문단이라고 내가 나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유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유비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말만 시키더라. 적보다 기세우고 우리 기세주기라고 함부로 말하냐. 그래서 또 여기서 유비가 자기 암 안에 도취해 있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자면 13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에 다시 보면 조조 아들 조비도 또한 여기 다시 말하면 위나라 쪽에서도 유비의 작전을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비가 듣기 유비가 연년 700리에다가 망아 진지를 채우고 있다 하면서 보고 나서 하늘을 보고 웃었다 한 대목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것이 바로 제9문단에 해당됩니다. 조조 아들 조비도 역시 바보가 조조만은 못하지만 전략의 대감다. 그 눈으로 보기에 조조 아들 조비 눈에도 보기에 바보가 뜻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아까 말하자면 육선이뿐만 아니라 영웅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주태란다거나 지금 저쪽 군대 눈에 보기도 알고 보니 바보 같은 거 씨가 지금 천자라고 폼잡고 싶은단 말이에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지나가는 작전을 보면서 유비가 하지만 초반이 어떻게 곧 당할 것인가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육손이가 유비를 파하려고 한 대목이 137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육손이가 바로 청나라 군대가 그 완전히 오나라를 무시하고 쳐들어오고 있구나 한 것을 다 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숲속에다가 여름철 더우니까 저 산림 속에다가 군대 배치하고 있는 것들 기타에 관한 그 작전 치우고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을 육손이가 다 환히다 손바닥으로 들여다보고 앉은 대목들을 보고 육손이가 벌써 청나라 군대의 상황을 손바닥으로 보면서 어떻게 쳐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대목이 137페이지 제9쪽에 있는 육손이가 견 촉군이 방비 송야라고 하는 것이 송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야가 송이라고 하는 말은 송자가 소송자로 쓰여있는데 그런 거라 그래. 소송자 우계가 원래는 머리발자가 붙어있는 송자예요. 간자에다가 그 소송자로 썼지만 이 송자는 소송자 우계 머리발자가 붙어있는 풀어진 송자예요. 간자예요. 그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말은 느슨하게 머리 묶어놨던 것이 다 풀어졌다, 흩날렸다는 뜻이어서 질서가 없다, 불질서하다, 동기가 못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8페이지 거기서부터 아까 이 10째 줄 내려와서 보자면 유비가 이제 구체적으로 깨져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어떻게 하면 오나라를 깰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이제 차례차례 육선이와 작전이 진행되어지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11문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137페이지 위에부터 11째 줄부터 있는 것이 유비는 몽골을 어떻게 이기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육선이는 다 개혁 세워갖고 이제 옆에서 모두 다 뛰어보고 기다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례차례 지금 쳐들어가는 과정이 육선 이겨가는 과정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육선 이겨가는 과정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대들을 통해서 공격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쪽에 있어서 지금 나머지 장수들을 동원해갖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제 육선이 부대가 육선에 의해서 총이 깨져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총나라를 큰일 났다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대비를 하기 위한 대목이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제갈량이 보고 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이제 싸우면 안 돼. 해봤자 깨져. 그러니까 빨리 천자 제피사 안 죽게 하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 백제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138페이지에 나오는 우리로부터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오는 이제 새벽에 바로 조자룡이 시켜서 누구 시켜서 빨리 백제성으로 우리 도망가라고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해방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갈량이가 거기서 유비가 죽을지까지는 예측을 안 했어요. 빨리 도망갈 준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 139페이지가 29회예요. 29회에 보자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여기서 말하자면 뒤에 보면 여기서 말하자면 유비가 이거 내가 이제 다시 못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느닷없이 유비 죽여버렸을 것이요.
여기다 재미있게 하려고 유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갈량이가 먼저 생각해 놨던 것이 만약에 이 조선의 군대가 조비의 군대가 쳐들어올 경우에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로 석성을 쌓은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팔진도라고 하는 석성, 돌로 예비 군대를 쌓은 것이 있었고 그거 못 모르고 육선이 쪽이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못 모를 때 거기 들어갔다가 팔진도 걸렸어요. 그것을 제갈량이 장인이 나와갖고 건져주면서 잘못하다 걸리면 여기 오면 죽어. 근데 네가 걸려 들어간 걸 알고 내가 알려주려고 왔어야 라고 해서 육선이한테 깨달음을 주어. 그렇게 글로 인해서 육선이가 바로 쳐들어가지 않지. 글로 인해서 일단은 육선이 군대가 바로 청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다가 잠정대원 풍토를 잠깐 말하면 여기 팔진도 작전을 두어갖고 잠깐 쉬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틈새기 타고 이제 유비는 이제 도망을 가. 어디가 아까 말한 여기 그 백지성으로 도망가. 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지러워. 그래서 내가 더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해갖고 우리들 진행시켜 나가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 29회에서부터는 살짝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팔진도를 둬갖고 다시 말하면 황승원이라고 하는 제갈량의 장인이 바로 여기 육선이 패가 유비 주기로 못 가게 잠정적인 상황을 역사적인 진행을 중지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아까 말하자면 백지성이 가서 죽을 준비를 하게 해갖고 전부 이제 첫 본부에서는 본부대로 하고 제갈량은 이제 두 아들 두 명들 셋 중에서 둘째 셋째 데리고 와서 유언을 하고 나라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한 것 가지고 여기에서 잠시 결국은 제갈량이뿐만 아니라 제갈량이 장인이 나서서 결국은 곧 무너져볼 수 있는 청나라를 잠시 숨쉬가면서 근들 간추리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역사는 그래도 제갈량이 이를 통해서 또 마지막까지 제갈량이 하고 관을 운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결국은 유비를 보호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삼국지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143페이지 남은 이제 30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뜻을 유비는 죽어버리고 유비 선 황제의 뜻을 다시 우리가 이어가면 실현시키자 해갖고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이제 30회 2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 못된 놈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맹혁이라는 놈을 7번 잡았다가 7번 놔준 방법을 해서 설득시켜갖고 남중국을 통합한 다음에 사천성을 통합한 다음에 이제는 국민 여론이 뜻이 합쳐졌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선왕제의 뜻을 살려서 중원 차지로 가자 하는 작업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14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 14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여기서 아까 맹혁이를 7번 잡았다가 놔줘서 설득시켜갖고 맹혁이를 70편을 만든 다음에 그때 적어도 서남 중국을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깨러 가자 운동을 이렇게 그가 유명한 이른바 자기 천자도 없는데 제 둘째를 유선이를 데리고 다시 한번 중원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제갈량이 충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역사상에 나타나는 유명한 충전의 중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전 대표사가 누구냐면 누구요?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이가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으려고 해서 신명을 걸고 나라 찾자고 하는 자기 결심을 정리하는 책이요. 이거 그 책이 뭐예요? 출사표요. 여기 출사표를 그냥 마지막에 출사했다. 그러면 넘어가지만 출사표를 지대로 읽으면 가슴이 안 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틈 있으면 조문지부에서 출사표에 난 그 출사표들을 한 번쯤 여러분 기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여기 하남사회가 복사센터가 하나 있고 그런다면 출사표 부분이라도 공부지에 나온 부분이라도 그 복사회가 복사 한 번쯤만 나눠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 여기 빨리 그래서 여기 강원이 쓰면서 뭐 어떻게 집이라도 사무실이라도 하나 찾아갖고 여기서 글도 좀 쓰고 문서도 발해놓고 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목에서 적어도 삼국위원이 삼국 조그만 책이라도 읽으면서도 출사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가야 나라는 망했어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충전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출사표도 읽도 않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출사표 써져 있어 넘어가 버리면 삼국지 속에 나타난 삼국지가 왜 유명하냐? 제갈량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전의 출사표가 있기 때문에 삼국지야말로 중국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나라에 관한 충전, 민족 단합에 관한 요즘 말하는 민족 정기에 관한 교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라는 여기 제 1차 출사표, 2차 출사표까지가 고문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사해갖고 나눠주고 싶은데 복사가 시키는 여기 안지시자는 것인데 그런 것들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다시 132페이지로 넘어가서 제28회를 천천히 조금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8회에 나오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나라에서 이 유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체제를 갖춰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오나라에서는 화소 불로서 태워버렸다. 왜냐하면 연령 쭉 강가에 연결되어 있는 방어기기 연령을 불로 태워버렸다. 누가? 육손이가 불을 질러서 그동안에 관우가 혹은 장비가 쌓아놨던 그 양자강가에 있었던 그 긴 700리 방어기지를 하나씩 일이 안 태우고 하나 태우고 하나 띄우고 하나 띄우고 하나 태우고 해서 하나씩 띄어가면서 작전을 하게 됐던 것이다. 그것을 띄워갖고 그래가면서 바로 쾌제적 육손이가 방어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 육손이가 정위라고 하는 것은 위세를 능력을 나타냈다,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일 첫째 일문단 내용은 중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바로 유비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인데 화학김에 얘 새끼들 너희들 찾아가자 그래갖고 몇십만 대군을 갖고 가서 오나라를 공격해버리는데 북쪽에는 위나라 위 군대가 다 정비하고 있는데 오나라만 치면 통 적었어? 그럼 그 다음에 위나라 보고 오나라하고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총은 제 심장은 총을 양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서 알면서도 결국 화학김에 찾아간단 말이야. 그때 뭘 설명했어? 나는 제1문단의 중용은 뭐라고 하냐면 유비가 대국을 큰 상황에 관한 대국을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보았다. 들어가랍니다. 유비가 등위 후에 제왕의 자리에 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를 후에 왜냐하면은 한 나라가 지금 망해보고 전부 조조가 천재가 되었잖아요. 조조가 안 되었지만 조조 아들이 천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고대 천재가 된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의 지위를 누가 이어와야 하냐. 그러면 청나라에 이어와야 한다. 그래갖고 세상에 그 유비가 결국은 한 나라의 지위를 이어왔다. 그래서 등위 천자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준비, 공타, 통호 오나라를 쳐들어가서 공타 가서 때려서 생각을 할 준비를 했다. 오나라 칠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는 동시에 오나라 칠을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 동생 보구 관우 동생 관우를 죽인 분들 아까 말은 관우가 잘못해갖고 너무 무관심하다가 결국 번성 쳐들어가다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 관우를 죽인 내용들을 보고를 해갔다.
관을 주는 것은 오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운이 건설 조자룡이가 권고해서 말을 합니다. 형제지구는 시소사요 소사이니 응이 국가 위중입니다. 형제간에 형을 죽이고 형제간을 보복하는 문제, 형제의 원수를 갚는 것은 사설 가정이 사사로운 일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국가를 위중 우선으로 삼아야지 개인적인 감정 갖고 전쟁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불충 무엇이요? 내 동생 죽은 것이 형제가 있는 줄 알아? 이 새끼들이 지금 삼국 통일을 반대하는 놈들이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불청 그 말을 귓가에도 듣도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령, 기령, 토벌, 동호를 쳐들어라 그래갖고 하령 명령을 내린다 뭐냐 군대를 일으켜갖고 토벌 오나라 쳐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 대목에서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되니까 명령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곧 병원 또 곧 이어서 제갈량 그 말을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명령을 내려서 장비보다가 또 야 관을 죽인 놈 새끼를 가만둘 수 없으니까 장비 너도 일어나. 그래갖고 네가 이 거기장군은 그 국가 원수가 갈 때 제일 앞에 포교하는 대표잖아. 거기장군 네가 나라를 지키는 다시 말하면 방위형사령관이 되어갖고 거기장군 네가 되어라. 그래갖고 너도 전쟁에 참여해. 그러니까 유비는 친자조련군이다. 자기가 유비는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전체의 총나라 군대들, 촉한 군대들을 모아갖고 조련, 군대 훈련, 집단 훈련을,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소 작전 훈련을 시켜 조련, 병마를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시 이때에 군대 훈련시키고 작전을 하는 모습 정보를 알고 제갈량이 야노여 또 야자예요. 제갈량이가 또 다시 내 권설 다시 찾아가서 유비한테다가 가서 권고해서 말합니다. 충고 말합니다. 전쟁을 맞아가 충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량의 말을 비로소 듣고 제자는 제기제자가 아니라 비로소 제자는 비로소 결정 잠완 공타 잠시 순간 조금은 우선 완은 뭐예요? 공격 극반대예요. 지금 급히 전쟁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 말입니다. 공타도 동호를 쳐들어가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뤘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수 낭중적 장비가 인환구 피해 그리고 나서는 제갈량 그 유비가 그리고 저 낭중이라고 하는 데는 낭중이 어디냐 그러면 홍나라 한중 있는데 이 고향 한중 있는 그쪽을 낭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위나라하고 붙어있는 자리 그쪽을 향해서 그쪽을 지키고 있는 주수 낭중적 그쪽을 지키고 있는 장비한테 대해서 장비가 그때 문제는 이제 제갈량이 말을 듣고 유비가 좀 공격을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낭중을 지키고 있던 장비가 있을 것이요. 지금 형이 관우가 죽었는데도 전쟁을 미루어온다고 하니까 형이 공격하기로 했다가 미룬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다음 뭐 해봐요. 총일포고 지금 형이 죽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관우가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복을 하고 하는데 형님이 또 군대까지 그래 뭐 안 몰고 간다고 하니까 화가 나갖고 총일포고 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곡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고 말이에요. 호곡이란 말은
아이고 내가 오는 것이 허리를 찌르면서 오는 소복이 새끼를 형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무습, 이습, 무는 뭐냐면 눈목 밑에다 물수가 없으면 뭐요? 눈에서 나온 물이니까 뭐요? 눈물 흘린다는 문자예요, 그자가. 그래서 어초냐 그러면 한우가 내라고 해. 누습 눈물을 흘려서 어떻게 하냐? 눈물 어디에 졌냐? 유익은 옷에다가 금은 뭐예요? 어쩌라게 어쩌라 어쩌까지가 눈물에 찔꺽찔꺽하게 젖어 들어간다. 매천 하늘 천천 날짜요. 매일 2주 해수 날마다 술로서 해수 해는 뭐예요? 풀 해자니까 슬픔을 달래. 그 슬픔을 술로서 날마다 슬픔을 달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양치 먹으니까 갈치 아주 대단히 취한 것이 갈치. 갈치한 후에 술에 아주 흠뻑 취한 다음에 우 편타 사병 편은 뭐예요? 채찍 편자죠. 가비 편자니까 가비 채찍이요. 채찍으로서 말치는 채찍을 가지고서 타 사병 말하던 놈 야 이마 너 이거 절봐 그 트입자로 갖고 사병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으로 뜯어 팬다. 편타 마음대로 채찍을 뜯어 패니까 어떤 때는 유사 어떤 때는 유사는 보통 때 말이에요. 보통 때는 사병이 이 상상 피 무고 타사 어떤 때는 종종 혹은 늘 그런다. 이 유사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병을 불러 가지고서 그 다음에 상상 항상 뜯어 패면 그래서 피 사병이 피 무고 아무 잘못도 없이 타사 뜯어 맞아갖고 말 대꾸정 한다고 눈 감고 본다고 뜯어 맞아서 장비한테 맞아서 죽는다. 이 대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장비가 능히 참아내지 못해. 불능 내 원한을 참지 못해 가지고 격발 오촉 대전쟁 오나라와 총나라의 사이 큰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누가 하냐? 이놈 장비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장비로 말미암아서 더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화목해갖고 지금 이 나라를 막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여기서 지금 형 죽겠다고 지식들 아무다고 호라지를 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쯤에 전쟁이 더 붙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입니다. 2문단을 보자면 이 저천 그날에 저천 저는 긍정자예요. 그날 바로 장비가 내견 유비하였다. 가서 유비를 찾아가 왔다. 그러면 장비가 유비 찾아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꼭 가서 형 가슴에다 불을 질러. 타는 왜 장비지? 장비가 곡착 울면서 도착해갖고 대유비설 저기 형 천자 유비한테다가 대해서 말하길 뭐라 하냐? 폐하주료 황제. 폐하께서는 주료란 말은 집 위에 오른다. 주자가 행동한단 말도 되고 된다는 뜻이에요. 폐하는 이제 황제가 되셨군요. 그러니까 조망요 도원맹서 그래서 조는 일주자 그 말을 조망요 폐하가 야 황제 지위 오르시고 나더니 되자마자 조망요 벌써 잃어버렸냐 말이에요. 저자 빠르셨으니까 벌써 다 잃어버리셨군요. 도원맹서 도원에서 우리 삼형제가 같이 살고 같이 죽자고 해갖고 나라를 위해서 결의했던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결의했던 거 아닌가? 근데 요새 내용은 뭐냐면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서약을 형 황제들이 이로써 만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폐하 불가면 여는 만약에 형님께서 폐하께서 안 가신다고 할지라도 신이 저는 이제 아까 동생이야 근데 이제는 폐하니까 청자니까 신이야. 저는 신하인 저는 원서 사위가 오고 나는 신하인 저는 맹석호 맹석 죽음을 맹서하면서 뭘 하고자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가
둘째 형, 가는 형 가짜에 형제가 가짜니까 이가는 둘째 작은 형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문장도 가장 간결하면서 가장 핵심들을 입체하게 딱딱 사실거든요. 그러니까 유비가 형님 안 가자면 나 혼자로 가서 복수하라고 하니까 유비가 또 저도 흥분해 있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설하되 김도 여정 동망나 여기는 옛날에 형 동생이었는데 천자가 됐으니까 김이고 동생이 됐으니까 정이의 벼슬경자의 별 나도 나도 내 동생인 벼슬을 받는 너 동생인 너한테 함께 동망도